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3쪽의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보시면요. 과학의 날 행사에 다리 구조물 만들기 대회와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학생 200명 중에서 다리 구조물 만들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21명, 달걀 떨어뜨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23명이라 했고요. 두 대회에 모두 참가한 학생이 17명일 때 1번 두 대회 중에서 어느 한 대회라도 참가한 학생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학생 수는 두 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의 합에서 모두 참가한 학생 수를 빼면 되죠. 옛날에 1학년 때 집합할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21 더하기 23 마이너스 17 해서 27명이 어느 한 대회라도 참가한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두 대회 중 어느 한 대회라도 참가한 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200명 중에서 두 대회 중 한 대회라도 참가한 학생은 앞에서 구한 27명이니까 200분의 27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알아볼 건데요. 1학년 때 집합에서 배웠죠.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줍니다. 이것을 양변에 n의 s,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것은 p로 바뀌죠. 따라서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다시 말해서 두 개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소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도 0이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집합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게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다시 말해서 공통 부분이 없다면 이쪽 부분이 날아가죠. 0으로. 따라서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54쪽의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첫 번째,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요. 6의 배수가 적힌 공에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12개가 있죠. 1부터 50 중에서 4의 배수는 12개가 있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8개가 있습니다. 1부터 50 중에서 6의 배수는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다시 말해서 A와 B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는 12의 배수인 4개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PA는 전체 50개 중에 12개니까 50분의 12가 되고요. PB는 50개 중에 8개니까 50분의 8이 되고요. PA교 B는 50개 중에 4개니까 50분의 4가 되는데, 묻는 것은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나올 확률을 묻는 게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공식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25분의 8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9 이하의 수 또는 47 이상의 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9 이하의 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C라 하고요. 47 이상의 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D라고 한다면 C의 원소의 개수는 9 이하니까 1부터 9까지 9개고요. D의 원소의 개수는 47 이상이니까 47, 48, 49, 50 해서 4개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C 합집합 B의 확률은 C의 확률과 D의 확률을 그냥 합하기만 하면 되죠. 왜냐면 C와 D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줄 필요가 없죠. 요 부분이 0이니까요. 따라서 요거를 삭제하고 그냥 P10 더하기 PD를 계산한 50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54쪽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이네 반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통학할 때의 교통수단을 조사하였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0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13명,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이었습니다. 이 반 학생 중에서 임의의 학생을 1명 뽑을 때 이 학생이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을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은 A 교집합 B가 되죠. 따라서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이라는 것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버스 이용하는 학생은 20명, 지하철 이용하는 학생은 13명까지 구했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버스 또는 지하철을 하여 통학하는 학생이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을 묻는 거고요. 덧셈 정리 공식에 의해서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전체 학생은 여기에 32명이라 했기 때문에 PA는 32분의 20 플러스 32분의 13 마이너스에 3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32분의 28이 되어서 약분해서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55쪽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서 방송국 체험에 신청한 학생은 반 전체의 5분의 3이고요. 박물관 체험에 신청한 학생은 반 전체의 2분의 1, 두 체험 모두 신청한 학생은 전체의 5분의 1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이 방송국 또는 박물관 체험에 신청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국 체험에 신청한 학생을 선택하는 사건을 A라 하고요. 박물관 체험을 신청한 학생을 선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요. 두 체험 모두 신청한 학생을 택하는 사건은 뭐가 됩니까? A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5분의 3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방송국 체험에 신청한 학생이 선택될 확률을 말하는 게 되죠. 따라서 PA가 5분의 3이고 PB가 2분의 1이고 PA 교집합 B가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방송국 체험 또는 박물관 체험에 신청한 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PA 합집합 B가 되고요. 이것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공식 알고 있죠. PB-PA교 B가 되고요. 그대로 대입하면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계산하면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5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을 때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A는 이렇고요. A의 여집합은 바깥쪽이죠. 그러면 지금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요 공식이 성립합니다.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 확률 더하기 A의 여집합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뭡니까? S가 되죠. A랑 A 아닌 거 합하면 전체 표본 공간이 되고요. 그럼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됩니다. 따라서 1은 PA 플러스 PA의 여집합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좌변으로 넘기면 A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일어날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1-PA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사건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사건을 뺀 것이 나머지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20 이상의 수를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자릿수 자연수 중에서 20 이상이 아닌 것은 10부터 19가 되겠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죠? 1에다가 PA의 여집합의 확률을 뺀 9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할 때는 실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귀찮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게 아닌 나머지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55쪽의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너무 많죠? 1하고 2, 1하고 3. 뭐 순서 바뀌는 것도 많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게 간편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P의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전체에서 A의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하고요. 자, PA를 구해야 되는데요. PA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전체 NS,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있고요.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 A는 A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 1, 2, 2, 3, 3, 4, 4, 5, 5, 6, 6, 총 6가지가 되죠. 따라서 PA는 NS분의 NA가 되어서 36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1-6분의 1이 구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고요. 계산하면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12명이 있고요. 여학생 13명이 있는 연극 동아리에서 2명의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물었습니다. 적어도 1명의 학생이 뽑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1명이 남학생이어도 되고 둘 다 남학생이어도 된다는 말이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2명을 뽑힐 때 남자 2명이 뽑힐 수도 있고 남자 1명, 여자 1명 뽑힐 수도 있고 여자 2명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묻는 것은 적어도 1명의 학생이 뽑힐 확률이니까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를 묻는 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 경우 구하고 이 경우 구해서 각각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을 더 빨리 구하고 싶으면 전체 확률 1에서 여사건 둘 다 여자 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여사건의 확률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의 여사건은 남학생이 1명도 뽑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자만 뽑히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모두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2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여학생 13명 중에서만 여학생 2명을 뽑는 13C2가 되어서 계산하니까 50분의 13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전체에서 여자만 뽑힐 확률을 빼주면 되죠.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50분의 37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의 학교 운동장에 있는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20개 중에서 16개만 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체육 수업을 마친 진인의 반 학생 3명이 각각 임의로 1개씩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적어도 1개의 수도꼭지가 작동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경우의 수가 많다는 말이죠. 3개 중에 어떻게 됩니까? 3명의 학생이 고른 것이 뭐 적어도 1개만 하면 되니까 작동하고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작동 안 하고 작동하고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고 안 하고 작동하고 뭐 너무 많죠. 3개 다 작동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경우를 계산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1개의 수도꼭지가 작동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 여사건은 A 여집합이 되고요. 이것은 뭐가 될까요? 적어도 1개가 작동하는 것의 여사건은 모두 작동하지 않는 사건이 여사건 A의 여집합이 되죠. 그러면
PA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전체 20개의 수도꼭지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어떻게 됩니까? 작동하지 않는 게 4개가 있죠. 16개만 제대로 작동되니까 나머지 4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개 모두 작동하지 않으려면 작동되지 않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28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어도 1개의 수도꼭지가 작동한 확률은 PA가 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 확률 1에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85분의 1 해서 285분의 28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 탐구 돋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반에서 생일이 같은 두 학생이 있다면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반 학생 중에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서 학생 수가 30명인 반에서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9일생은 고려하지 않고 1년은 365일로 생각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0명의 학생 모두 생일이 다를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명 중에서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30명이 모두 생일이 다른 사건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30명의 학생 중에서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요. 30명 모두 생일이 다른 사건은 A의 여사건이 되고요. 구하고자 하는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30명의 학생의 생일이 결정되는 경우는 한 명당 365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1번 학생도 365가지, 2번 학생도 365가지, 3번 학생도 365가지 해서 마지막 30번 학생도 365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365의 파이의 3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됩니까? 30명 모두 생일이 다른 사건은 365일 중에서 순서대로 30개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1번 학생이 365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2번 학생은 365일 중에 1번 학생 생일 뺀 나머지 364가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숫자까지 곱해지겠죠.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순열이 되고요. 365개 중에서 순서대로 30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여서 한 명에게 생일 날짜를 주는 방법인 365p30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0.293땡땡땡이 됩니다.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 값은 어떻게 되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버림이 되어서 0.2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반에서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을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앞에서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것이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는 사건이 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1-에 0.29 해서 0.7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